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0살이 넘은 여자는 더 이상 과학과 싸우지 말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을 쭉 정리해서 올린 거였거든요. 한 20분 이상 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임신 확률은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산모의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아마 높아집니다가 하셨는데 아마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몸무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중 5%만 줄이면 임신 확률이 2배. 자, 내용을 보면 가체중 여성이 체중을 5%만 줄이면 임신 확률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나왔던 자료이고, 그러면 우리 그 마라탕을 커버하는 다음에 있는 여시 언니들, 콩캉이 언니들 같은 경우는 뭐 모두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콩캉이 언니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것도 사실 문제인데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열심히 갚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썩은 과일은 변화가 없다. 좋아지지 않는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악취가 퍼지기 전에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썩은 귤 상자론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가급적이면 저도 뭐 이분들을 뭐 개선 그리고 정상화 이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어요. 벌써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너무나도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밑에 세대들, 어린 세대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버려야 된다는 저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썩은 과일들이 빨리 버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장애와 관련 이 내용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 매형은 애가 생기고 난 후에 꾸준한 약값, 언제 있을 수술비, 사후에 애 걱정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투잡을 하며 주머니에 돈도 거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가끔 친구랑 술자리 마련하지만 쉽게 보는 삼자 입장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25세 전에 애를 낳는 문화가 돼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정부라든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언론 미디어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한겨레에서 2007년도 기사입니다. 그러면 15년도 이상 지난 기사죠. 근데 이때부터도 문제가 됐어요. 이때부터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출산도 늦어졌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골드미스, 일본은 싸워서 징계, 마케이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독신 여성들에게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한국이 경제력을 갖춘 능력 있는 30대 독신 여성을 선망의 시선을 담아 골드미스라고 지칭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마케이누, 싸워서 진 개라는 별칭을 붙였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선망으로 보고 일본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학계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인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갔던 게 결국 어떤 언론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2007년도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무려 16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훨씬 늦게 결혼하고 훨씬 늦게 출산을 해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애아들이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급증하면서 지금 초등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자체, 언론, 미디어 이런 분들의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력이고요.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이해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난자냉동,
30살에 해놔야 되는 것 같다라고 더 확신이 들긴 합니다. 시술에 400 이상? 5년 이상 보관 시 비용 발생. 기형아 출산보다는 냉동이 낫겠죠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저도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제가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난자 냉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은 미리 얼린다. 솔비는 마지노선 물음표. 서울시 난자 냉동 지원 논란이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6월 28일 날 나왔던 기사고, 그 가수 솔비 씨가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난자 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거와 관련되어서 좀 논란이 있는데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미혼 여성에 대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다. 서울시는 오늘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3억을 들여 20에서 49세 여성에게, 무슨 49까지 갑니까?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일단 시범 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반응이 좋다라면 이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동결 시술 자체보다는 가입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향후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할 때 관련 시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 보건복지부도 지금 검토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대는 지원 대상에서 원래 빠져 있었으나 우리도 해달라, 해줘죠. 대표적인 이런 민원이 쏟아지면서 이들을 포함했다.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개소리죠. 지금 밑에 뒤에도 기사가 나오는데 40대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안 돼요. 이게 무슨 가장 경제적인 저출산 대책입니까? 이거는 포퓰리즘이죠. 실효성도 없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을 한 번씩 보면 좀 이런 거 보면 좀 포퓰리즘을 좀 한 번씩 많이 해서 하여튼 좀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 나온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40대까지 시술비 지원을 넓힌다고 해서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창욱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은 난자의 노화를 고려한다면 37, 38세가 시술의 마지노선이며 난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35살까지 시술을 권장한다. 40대에 난자를 동결 보관하면 임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서울시가 40대 이상은 지원해서 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였어. 원래는 조금 더 앞에 당겨야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기 37, 38이 마지노선이면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여성들이 우리도 해달라, 해줘 민원이 쏟아지니까 결국 지원해 주기로 한 거는 이거는 세금 낭비예요. 세금 낭비.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한번 볼게요. 다티아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인 전종관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난자 동결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문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파악한 냉동 난자의 사용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종관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채취한 난자를 10%만 쓴다는 건 난자 냉동이 실제 출산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다. 고작 10%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술 때 가배란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위험이 있고 44세 임신율은 2%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그 나이를 넘으면 병원 측에서 시술을 안 해줬다. 아무리 저출산이 심각하다 해도 세금을 들이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나마 나이가 어리면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종관 교수의 말씀은. 그리고 유정현 분당재생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40세가 넘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난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이전에
건강한 난자를 냉동하는 걸 고려한다면 막연한 걱정으로 주사를 맞고 난자를 채취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비 씨가 보니까 얼굴이 엄청나게 퉁퉁 부었더라고요. 살이 찐 건지 살도 찐 것 같아요. 이게 부작용이 꽤 많대요. 아마 최근에 또 제가 보니까 탁재훈 씨 나오는 영상도 유튜브에 같이 나오던데 얼굴이 엄청 그냥 커졌어요. 이게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일단 건강한 난자를 제조하는 걸 고려한다면 막연한 걱정 주사하는 거는 제조하는 거 지양해야 된다.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본인 건강에도.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한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한 건데 이거는 여성의 연령별 난임시술 임신율이에요. 그래서 인공수정에 대한 임신율, 체외수중 임신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보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떨어져요. 임신수정 임신율만 하더라도 35에서 39세 같은 경우는 14.5로 확 떨어져요. 그리고 40이 넘으면 9.2, 45세 이상은 0.9예요. 체외수정 임신율도 그렇죠. 40이 넘어가면 18.5, 45세 이상은 3.7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산 확률은 또 올라가거든요. 비례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 자, 최한나 센터장님 이야기를 보면 시술 자체가 저출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고, 최한나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미리 냉동한 난자를 체외 수정으로 쓰는 경우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도 안 되는데 이를 국가가 도와준다고 하면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할 시기에 임신 출산을 하지 말고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부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난임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최한나 센터장님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국가가 도와준다고 하면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할 시기에 임신 출산을 하지 말고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과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나이가 많이 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들한테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골드 미스니 36살 먹은 효리한테 아직도 애기네 이런 걸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방송, 미디어, 정부, 지자체가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 시청률이라든가 여성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